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 안의 불치병인 바이러스, 그래서 발견되면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바이러스를 판별하고 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식물들을 보호할 건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난을 키우면서 갖고 있었던 경험들을 꽃을 사랑하는 여러 동호인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카들레아는 우리 환경에 비교적 적합하다는 카틀레아 맥시마입니다. 작년 친구가 관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져와서 키웠는데 10송이의 그 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작년에 가져올 때서부터 잎에 병증이 심하게 있어서 제가 동양난이면 좀 분명하게 판별을 하겠는데, 양난의 경우는 그렇게 제가 경험이 풍부하지가 않아서 이거를 바이러스 같긴 한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해서 지난 여름서부터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잎에 병증이 심각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은 이거를 일소 현상, 햇볕에 의해서 잎이 탄 거라고 얘기하시고, 아니면 다른 병일 수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제일 나쁜 바이러스를 일단 상정을 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다른 난들이나 다른 식물들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소 현상이 아닌 거는 지금 작년 여름에 제가 그늘에서 이렇게 직사광선을 피해서 여름을 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 병증이 새롭게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일소 현상이라기보다는 다른 병증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세균이나 곰팡이에 의한 병증보다는 바이러스에 의한 병증에 가까워 보여요. 그러면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대개 바이러스가 있게 되면 새싹 부분이나 꽃잎이나 이렇게 포위 부분에 그 빗살 무늬의 그런 산반 형태의 그 무늬가 희끗희끗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에 이렇게 비춰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요. 동양난의 경우는 여육이 얇아서 쉽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수입 동양난에 아주 이 바이러스가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입하시는 분들이 이 병이 걸린 난은 가격이 싸니까 그거를 대량으로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수입난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입난뿐만이 아니라 난을 살 때는 새싹이 나와 있는 그 상태에서 꼭 샀어요. 신화를 보고 계속 그 여러 각도로 햇볕이나 밝은 불에 비춰서 그러한 그 속에 산반무늬 형태의 그런 그 병증이 있나를 확인해보고 키웠고, 그 다음에 건강해 보여도 일단 한 1년 정도는 제가 계속 좀 따로 띄워놓고 분리해서 키우면서 그 병증의 유무를 확인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는 거는 결국은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잘 있나 없나 잘 구분해서 사셔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 맥시마도 유명 난원에서 구입한 걸로 아는데, 대개 뭐 에란인들이 난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구입한 거겠죠. 그렇다면 전문 재배자들은 이 난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거든요. 여육이 카틀레아처럼 두꺼워서 저 일반 취미가들은 잘 구분을 하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전문 재배가분들은 이 잎을 햇볕에 비춰본다든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무슨 병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바이러스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있는 난을 유통시키게 되면
그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집에 가져가서 키우다가 경험이 없으니까 다른 건강한 개체까지도 그 바이러스를 옮게 해서 그것까지도 그 폐기, 불에 태워서 폐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해서 난을 구입하실 때는 이 병증이 있나 없나를 아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싹, 꽃, 포의 이 부분에 그 빗살무늬 형태의 그런 무늬가 들어있나를 꼭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불치병인 바이러스로부터 식물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어떻게 관리하는 게 그 건강하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전에 그 개체가 바이러스나 이런 병증을 갖고 있다면 결국은 내 관리의 무지로 인해서 건강한 개체까지도 불치병이 옮겨가서 그거를 폐기시켜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하면 새로 사오거나 좀 의심되는 난은 따로 그 격리해서 키우세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이제 이것도 바이러스든 하여튼 병증이 심해요. 저는 바이러스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위아래로 놓게 되면 위에서 준 물이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뭐 위에 병 있는 개체가 있을 경우 아래에 있는 건 병을 당연히 옮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딧물이나 응애나 민달팽이가 생장점이나 뭐 이런 연약한 부분을 이제 그 침투해서 지백을 빨아먹고 그 지백이 밑으로 떨어진다든가 물질 때 아니면 그 병충해가 개미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 건강한 개체로 옮겨오게 되면 병이 생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격리해서 관리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물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 식물을 교대로 담궜다 꺼내는 그런 그 관수 방식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관수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 건강한 개체에 병을 옮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곰팡이나 세균에 의한 다양한 병들이 옮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 주시는 방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위를 같이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개체를 그 가위로 전지가위 같은 걸로 손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토치램프로 그 가위를 달궈서 불로 소독을 한 다음에 다른 개체를 손질하시지 않으면 병이 옮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난을 관리하셔야 건강한 개체를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러스로 판별되면 그 난은 바로 소각해서 폐기시켜 버려야 다른 건강한 식물에도 그 바이러스가 옮겨가질 않으니까 잘 유념해 주십시오. 지금 이 맥시마를 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5도, 영상 5도에서 관리를 했는데도 이렇게 꽃을 피워줬어요. 그러니까 영상 5도 이하로는 모르지만 영상 5도까지는 이 맥시마가 견뎌준다는 거죠. 분류상으로는 중원성 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그 겨울에 아주 고온이 아니어도 10도 이상이 아니어도 웬만큼 그 취미가들이 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름 고온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그 다음에 그 공중 습도를 높여주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될 숙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을 구입하실 때 꽃이 없는 때도 관상성이 있어야 내 그 정원이나 이런 그 온실이 아름다운데 이렇게 맥시마처럼 벌브가 아주 길어요. 벌브가 길고 그 기생 뿌리는 또 이렇게 산만하게 막 나와 있게 되면 꽃이 없는 때는 이게 결코 아름답지가 않으니까 전체적인 그 관상 가치를 훼손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식물을 키우다가 이게 실증이 나죠. 쉽게 물리고. 그래서 저는 이 벌브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거나 아니면 덴드로비움처럼 고화가 있다든가 한 것들은 되게
일단 피합니다. 그래서 중원이나 저원성의 벌브가 작은 그런 난들 아니면 소요 풍란 같은 거 이런 계통들이 꽃이 없을 때도 모양이 단정해서 이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